83번은 산술기하를 안 쓰고 해야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수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서술형 문제도 산술기하를 쓰지 말고 하세요 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해볼까? 지우. 이재왕. 그래. 지우. 자, 60페이지를 펴면 돼요. 교재 알파 교재 60페이지에 83번 부터 너희가 먼저 해봅시다. 5분 고고. 오늘 부평 다 안 온다 그랬는데 지우만 왔구나. 잘했다. 사실 산술기하를 쓰면 바로 끝나긴 하거든. 여기서 산술기하 쓰면 이거 아니까 바로 이거의 최소값 나오고 끝나거든. 근데 산술기하는 수하에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번 시험 범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바로 얘기 듣자. 자, 그러면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 치고 산술기하를 쓰지 말고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건너비가 이거잖아, 그치?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어떤 1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하는 짓이 뭐냐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그 1차식을 는 K 는 어떤 상수 K라고 놓는 짓을 보통 합니다.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 는 K라고 놓았어.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식꼴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보자. Y는 X에 대한 식꼴로 정리를 하면은 뭐 이래 만드는 거 문제없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어떤 직선이에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게 그 직선의 y 절편이고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 xy라는 놈은 이 직선의 방정식도 성립을 시키고 요 식도 성립을 시키는 그런 놈이거든. 얘는 뭐냐면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도 원래 수하에서 배우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매우 단순한 유리함수라서 이거는 중1 때 배운 그냥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거든. 그냥 중학생도 한단 말이야. 우리는 요 함수가 어차피 양수 범위만 그리면 되니까 일사 범위만 그려보자. 우리는 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거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 이 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최소 적어도 한 점 이상에서 만나면서 동시에 이 직선의 y절편이 가장 작아야겠단 말이야.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k가 제일 작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 y절편이 제일 작아야겠다고. 그러면은 요 직선이랑 요 함수가 어떤 식으로 만나야겠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딱 이런 식으로 요 점에서 접하게 만나야 그때 y절편이 가장 작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예측을 바로 할 수가 있다. 요 점이 무슨 점이 될까요? 4,4라는 점입니다. 4,4는 어디서 나왔을까? 요 함수가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4,4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랑 접하려면 반드시 그 접점이 여기가 되게끔 이렇게 만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든다. 뭘 알아냈어요? 요 직선이 4,4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x자리에 4, y자리에 4를 넣으면 성립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때 k 값을 구해보면은 82. 너무 쉽다. 와, 계속 그 다음 거 해요. 너희가 먼저 5분을 먼저 하는 거 알죠? 자, 그 다음 거 또 5분을 먼저 해보자. (87번은) 그림을 그려서 해도 되는데 쌤은 그림을 아예 안 쓰고 그냥 할 겁니다. 그림을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자기 마음이야. 잘하네요. 코로나가 끝났잖아. 코로나. 올 때 코로나. 화영이 웃어.
푼 사람도 들어야겠다. 자, 저는 다 잠시 87번 풀었건 못 풀었건 저는 다 쌤은 우째 하나 한 봐봐요. 우리 절대값 없앨 줄 알죠? 이거 절대값 없애면 어떻게 돼요? 말부터 1까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a 곱하면 어떻게 돼요? ax라는 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되죠. 물론 a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그냥 이래 되고 a가 음수라고 가정하면 양변에 a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a가 음수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a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양수인 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최대값 구하고 싶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양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고 아잉! 제곱하고 나서 하죠. x제곱이네. x제곱은 0부터 1까지인 거 문제없죠? 오케이, 그러면 ax제곱은 0부터 a까지가 되고 c를 더하면은 c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이게 fx잖아. fx라는 그 놈의 범위가 c부터 a 플러스 c까지입니다. 라는 걸 구했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도 부등식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f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 될까? 이게 명제야. 뭐이면 뭐이다. 뭐 가정이 성립하면은 결론이 성립한다. 그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가정의 범위가 이게 결국 이거잖아. 그치? 이 범위가 이 결론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다? c부터 a 플러스 c까지라는 그 범위가 마이부터 2까지라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소리구나 하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c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돼야겠고 a 플러스 c는 2 이하가 돼야겠고 여기에서 a의 범위가 나오고 최대값 나오고 끝난다. 이 말인 거예요. 아이가 쉽다. 88번은 그거 인수분해만 하면 바로 뭐가 될 거다. 고고. 했으면 계속 그 다음 거 해봐요. 오늘 저것만 하면 끝이. 어려운 것만 적어놨다. 정현이 들어왔고. 정현이 잘 들리지? 그래 하는 거 맞아. 자, 우리 항상 원칙이 뭐다? 자기가 먼저 찾으면 다시 안 해도 되고 쌤이 먼저 한 거는 집에서 다시 해와야 되죠. 그리고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전원다. 모든 자기가 틀린 모든 문제를 노트에다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래야 어이없는 걸 안 틀린다. 꼭 해요. (88번) 못한 사람만 봐도 되겠네요. 가우스 x가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1로 인수분해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인수분해 바로 어떻게 됐어? 가우스 x 마이너스 1, 가우스 x 마이너스 2, 가우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단 말이야. 3차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도 됩니다. 가우스 x가 마치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가우스 x라는 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이 부등식을 푸세요라는 게 뭘 의미하죠?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범위가 어딘지를 얘기하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가우스 x라는 놈이 1에서 2 사이에 있거나 3보다 오른쪽일 때가 x축 위에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가우스 x라는 애는 무조건 그냥 정수입니다. 가우스 x가 1 이상 2 이하라는 게 뭔 소린데요? 그냥 1이거나 2거나 라는 거죠. 가우스 x가 3 이상이라는 게 뭔 소린데요? 그냥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쫄쫄쫄쫄쫄쫄 100이거나 1000이거나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우스 x가 1이라는 건 x가 어떤 놈이라는 거야? 1 이상 2 미만인 놈이라는 거죠. 가우스 x가 2라는 건 x가 어떤 놈이라는 거야? 2 이상 3 미만인 놈이라는 거죠. 얘거나 가우스 x가 3이면 3 이상 4 미만인 놈이라는 거죠. 쫄쫄쫄쫄쫄 언제까지 적는데요? 굳이 이래 다 적을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방에 1 이상인 놈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 그런 소리다. 막 쉽다. 계속 먼저 해보자. 고고 90번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봐야겠어. 그 절대값이 두 개 있는 함수가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거든. 예준이 테라커피 쌤 맨날 가요. 맨날 가는 곳 두 가지. 김가네랑 테라커피. 거기 알바가 아는 척이에요. 뭐지? 아는 척은 그린라이트 같은 건가? 어려운 것도 하나당 5분 내로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5분. 너무 쉽다.
자, 이것도 이제 시간이 됐네요. 90번은 푼 사람도 쌤은 어떻게 하는지 잠시만 저는 다 봅시다. 우리는 이 함수 y는 얘다라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얘가 7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푸세요 라는 게 뭘 의미하죠? y는 7이라는 어떤 상수함수가 있어요. 그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 y는 7이라는 상수함수보다 밑에 있는 범위가 어딘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라는 범위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기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말이 뭔 소리냐? 여기서부터 이까지라는 그 범위 안에 정수가 7개가 들어가는 것이 맞냐 아니냐 그런 소린 거예요. 알겠죠? 7개가 들어가는 오케이? 어떻게 쉽게 하냐면 우리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2,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직선을 그려보면 그래 된단 말이야.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2라고.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 y좌표는 뭐예요? 여기 y좌표는 여기건 이건 넣어봐봐. 2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이것분의 이거가 1대 이거가 1대 2가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7이고 여기가 2니까 이 길이가 5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4.5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똑같이 여기가 5니까 여기가 2.5가 되고 여기서 2.5만큼 가서 여기는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알겠나? 끝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5부터 4.5까지 정수 몇 개예요? 마 2, 마 1, 0, 1, 2, 3, 4 7개 맞네.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얘도 다 똑같은 방금이랑 똑같은 방법을 쓰면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뭐 똑같이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면 됩니다. 오케이? 또 바로 다음 하지. 이 안 되면 안 되면 해야 돼. A 가우스 A라는 그놈이 있지. A 가우스 A가 뭐라고 바로 나옵니다. 이거 잘 보면은. 그러면 그게 나오면 A가 뭔지도 바로 알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끝나요. A 가우스 A가 뭐라고 나와. 잘하고 있어. 그러면 A가 뭔지도 알 수 있어. 왜 그럴까? A하고 가우스 A하고 곱한 게 뭐라고 나오면 그럼 A가 그냥 뭐여야겠구나라고 바로 나오거든. 그러면 쉽다.
이건 너희가 맞추겠는데? 그냥 맞춰봐요. 오, 정확하게 맞아요. 잠깐. A 가우스 A.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9가 있거든. 그게 뭔 소리냐면 얘가 9가 되는 수밖에 없지. 그래야 D부터 9까지라는 공통범위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 가우스 A라는 놈이 5라는 거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가 바로 나온다? 이거는 무슨 구하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해보면 돼. A라는 놈하고 가우스 씌운 놈하고 곱하니까 5래. A가 뭘까? 2.5잖아. 이해되죠? 그럼 끝났네? 이거 했으면 그냥 문제 끝났다. 그냥 맞춰봐요. 오, 잘하고 있다. 그까지 구했으면 문제 바로 끝이에요. 왜일까? 오, 잘함요. 오, 잘하고 있다. A가 뭐다? 2.5여야 되지. 이거는 뭐 딱히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해봐서 하라는 거거든. 어떤 놈하고 거기에 가우스 씌운 놈하고 곱했더니 5래. 그러니까 2.5였는데 2가 돼서 2.5랑 2랑 곱해서 5가 돼야겠구나. 그냥 그 생각. 이 정도는 그냥 추측이 된다 이 말이야. 그만 구하면 끝나지 이거는. 난 거 다 나오거든 그러면.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마음 잡았어. 오케이. 자, 부등식 단원부터 할 건데 오늘은 학원에서 여기 적힌 거 다 하면 되거든. 우리가 지금 91번까지 왔다 지금. 그냥 92부터 해라. 앞에 다섯 개 영상 보고 지금 92부터 보고 63페이지네. 63페이지.
A가 B? 그러니까 C랑 D를 먼저 구해야 B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A는 2.5라는 걸 구했잖아. 그치? 이분에요. 얘가 C거든. 얘가 C고 이거랑 공통범위가 그래서 C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C가 뭐냐면은 1이네. C는 1이라는 걸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놈이 어떤 식이라는 거죠? x-c, x-d라는 식이잖아. 그치? 근데 C를 알아냈잖아. C는 1이었죠. 그 다음에 A도 구했었잖아. 그럼 얘가 지금 5거든. 그러니까 그 상수항을 비교해 보면은 D는 5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이 식을 딱 세워놓고 전개를 했을 때 B가 딱 6이라는 걸 알아냈다. (92번은) x 범위는 구했지, 그치? 위에 연립분식 플러스 x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왔어? x가 3 이상 5 미만 나왔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x가 3 이상 5 미만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랑 똑같냐면 가우스 x는 3 또는 4라는 소리네. 그러면 그냥 문제가 끝난 겁니다. 왜? 밑에 2차 방정식이 가우스 x라는 게 통째로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냥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3이랑 4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냥 끝났지? 이거는 뭐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겠다. 답은 쌤이 카톡에 올린 걸로 확인을 합시다. 이 문제는 뭐 그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엄청 허무하게 풀 수 있는 거다. 그림 같은 거 필요 없다.
아주 고생을 냈다. 그림이 필요 없이 아주 허무하게 풀린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어떤 수건, 문자건 식이건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0 이상인 놈이 됩니다. 아? 무조건 0 이상인 놈하고 얘하고 곱했더니 0보다 작은 놈이래요. 에? 끝났다. 그냥 끝나. 근데 0 이상인 놈인데 0이 되면 안 되잖아. 왜냐면 0이랑은 곱하면 0보다 작은 놈이 될 수가 없잖아. 어? 그 생각만 하니까 뭔가 바로 된 것 같아. 자, 이것도 이제 시간이 된 것 같구나. 94번. 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봐봐요. 자, 적었다 봐요. 94번 쌤은 어찌 하나 보자. 아까 말했듯이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0 이상인 놈입니다. 0 이상인 놈이긴 한데 0이 되면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0이랑은 뭐랑 곱해도 0보다 작은 놈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다? x는 절대로 n이 돼도 안 되고 2n이 돼도 안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x가 n도 아니고 2n도 아니기만 하면은 얘는 0 이상인 놈이 아니고 이제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놈이야. 그러면 0보다 큰 놈하고 얘하고 곱했더니 0보다 작은 놈이 됐대. 뭘 알아냈어? 얘가 0보다 작은 놈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x는 10보다 작은 놈이 된다는 거야. 10보다 작은 범위의 자연수 몇 개예요? 1부터 9까지 9개잖아. 근데 8개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요 n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어야겠어? example. 만약에 n이라는 놈이 뭐 3이어봐. n이라는 놈이 3이면은 x가 3도 안 되고 6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1부터 9까지 9개 중에 이거 2개나 안 되면은 자연수가 7개밖에 안 되잖아. 8개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 같은 놈이면 안 되고 만약에 6 같은 놈이어봐. 만약에 6 같은 놈이면은 6도 안 되고 12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1부터 9까지 중에서 얘는 상관없고 6만 안 되면은 딱 하나만 빠져서 8개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놈이면 안 되는데 이런 놈이면 되죠.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면 n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 돼야겠다? 5, 6, 7, 8, 9 이렇게 이 놈이 돼야겠네. 그냥 이해되지? 쉽다. 오케이, 계속해. 고고. 자기가 먼저 맞췄으면 숙제가 아니다.
쉽다. 그림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돼. 쌤은 그림을 저렇게 그려서 하면 바로 할 거예요. 챌린지까진 쉽네. 뒤에 이제 고수로 넘어가면 좀 어렵다. 고수. 우리 고수반이잖아. 맞나? 이것도 시간이 된 것 같네. 자, 94번도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이거는 못한 사람만 봐도 되겠네. 했으면 알겠네. 쌤은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 그림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등식을 푸세요라는 게 뭘 의미해요? 중간에 있는 요거 직선이죠. y는 얘라는 직선이 왼쪽에 있는 y는 마칠이라는 직선, 오른쪽에 있는 y는 얘라는 이차 함수.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풀어서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게 뭘 의미해요? 이 직선이 요 직선보다는 위에, 요 이차 함수보다는 밑에 있는 범위가 어딘지를 얘기하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요 직선이 무조건 요 직선보다는 통째로 위에, 요 이차 함수보다는 통째로 밑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요 이차 함수 이래 생겼어. 요 직선 이래 생겼어. 무슨 의문이 생기죠? 쌤, 직선을 어떻게 이렇게 끄건 이렇게 끄건 어떻게 끄도 무조건 요 직선보다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렇게 안 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뭔데요? 그냥 기울기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요 직선, 이 직선을 그었을 때마다 무조건 요거 위에 요거 밑에 있을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기울기가 0이어야 되니까 m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n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7, 2, 3, 마이너스 8분의 9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m 끝. 근데 n이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 그거는 뭔 소리냐면 xy축이 아니고 m축, n축이 있는 거야. m축, n축이 있는 건데 m은 5고 n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8분의 9부터 마이너스 7까지라는 게 뭔 소리냐면은 n이 그 나타내는 직선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선분 길이 그냥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된다, 이런 소리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 다음 95는 쉽네. 이거는 그냥 맞춰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뭘 쓰죠? 판별식을 쓰지, 그치?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란 소리가 뭔 소리냐면은 위의 식범위도 모든 실수, 밑에 식범위도 모든 실수여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야 공통범위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 95는 하겠지? 아닌가? 아니네. 아닙니다. 선생님, 응? 오늘 올림포스 그만둬도 돼요? 올림포스는 원래는 베타 하는 날에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근데 베타 끝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베타 끝나고 그리고 기말 범위만 해야겠어. 그러니까 수상수와 다사라 그랬죠. 근데 베타 끝나고 월요일 수업할 때 이제 수상 기말 범위로 올림포스 고난도를 해야겠어요. 당분간은 들고 올 일 없네. 집에 놔둬요. 한 달 뒤에 하겠네. 자, 오늘은 여 적힌 것만 다 하면 돼요. 벌써 끝이 보인다. 아닌가? 이로 갈수록 점점 어려울 겁니다. 이제 슬슬 막힐 때가 된 것 같아. 뭔가 고생을 하는 느낌이 또 드는데. 이거는 굳이 풀이 안 해도 돼. 95는 하려면 하겠지. 이건 그냥 해라. 모르는 건 아니지, 그렇지? 이건 그냥 해라.
일단 K 자리에 1 넣은 식 따로 적고 2 넣은 식 따로 적고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야 돼 일단. 그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K에 1을 넣은 저 식, 저 연립분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인지를 G1이라고 한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른 문제 두 개를 풀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되게 쉬워 이거. 반올림을 했더니만은 1 이상인 놈이냐. 반올림 하기 전에 어떤 놈이었겠냐 이 말이야. 그냥 그거를 생각하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놈이겠냐? 0.5 이상인 놈이겠지. 그냥 바로 끝났잖아. 바로 이해되지 그치? 0.5 이상인 놈이어야 반올림하면 1 이상인 놈이 되지. 그걸 생각하면 바로 끝나. 그 밑에 놈은 뭔데? 반올림을 했더만 20보다 작은 놈이래. 그럼 원래 놈은 어떤 놈이어야 될까? 19.5보다 작은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19.5인지 알겠어? 19.5보다 작아야 그래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면 바로 풀리네. 이건 그림을 그려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 이 함수 그릴 수 있거든. 범위를 나가고. 굳이 내가 답까지 낼 필요 없지. 이거 뭐 풀면 됩니다. 쟤도 똑같이 풀고. 얘가는 그냥 스스로 해라. 그러면 이제 고수. 그렇고. 그렇지, 잘하고 있다. 그럼 약간 이런 눈치가 채질 거예요. 빵꾸 뚫린 데를 지나야 되겠지. 아니면 아예 그래프가 없는 곳을 지나든지. 그것만 생각하면 풀리겠다. 응? 몰라? 일단 해봐. 아, 이거 다 하면은 오늘은 목적이 이게 다인데 혹시 다 하면 그냥 놀아요. 수학이랑 놀아요. 재밌겠죠? 수학아 놀자. 노는 게 제일 좋아. 보지 말까?
각자 질문을 해야겠다. 다음에 각자 질문도 중요하다. 근데 갈수록 어려울 거야. 이제 슬슬 안 될 거야 아마. 그렇죠? 98번은 딱 이렇게만 고쳐도 벌써 느낌이 시게 오네. 이렇게는 솔직히 고쳤지 않나. 이래만 해도 벌써 될 각이 나왔다. 그냥 제곱한 거랑 절대값 씌워서 제곱한 거랑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x-1이 마치 통째로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풀면은 쉽게 풀리죠. 그렇죠? 좀 편하잖아 그러면. 자, 98번은 모르겠는 사람만 뭐 봐도 되겠네. 98번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통째로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통째로 인수분해 되고 바로 풀립니다. 저렇게 만드는 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 풀어가지고 x범위 구하는 것도 맞다 할 줄 알거든. 이까지는 문제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봤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다. 좀 눈치채죠 솔직히. 완전 제곱식은 무조건 0 이상이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0 이하라는 게 뭔 소리다? 그냥 0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얘가 얘다라는 걸 알아냈어. 얘가 얘라는 게 뭔 소리일까? 그냥
그냥 x가 3의 배수라는 소리입니다. 왜요? 어떤 식이건 문자건 숫자건 가우스를 씌우면 무조건 정수가 된다. 얘는 정수인 거야. 그러니까 3분의 x가 그냥 정수라는 거죠. 그쵸? 뭘 알아냈어? x가 3의 배수인 걸 알아냈다. 요 범위에서 3의 배수 찾으면 됩니다. 끝! 너무 쉽다. 쉽죠? 좀 이따 할까? 10분 놀다가 합시다. 16분이니 26분에 와라. 놀아요.
쉬는 시간이 끝나면요. 끝나면요. 공부. 고고. 보자, 이건 했고. 99번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좌변에 있는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진짜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그 직선도 그리고. 일단 그려봐봐요. 그리면 좀 됩니다. 고고.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라는 거냐면 우변에 있는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거든. 여튼 저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지나는 직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직선을 어떤 식으로 그어야 저 직선이 지금 어떻게 생겨 있어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라는 소리가 뭔 소리야? 이 함수가 요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이 이렇게 생기건 이렇게 생기건 이렇게 생기건 다 생각해봐. 어떤 식으로 생겨야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해봤더니 이 알파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알파를 뭐 직접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여튼 그 범위를 구해봤더만 x가 뭐 미만이라는 형태로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내가 그냥 한마디만 얘기해 볼게. 딱 이것만 얘기하면은 눈치가 채지인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이 직선이 뭐 대충 이 점을 지나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얘를 탁 뚫고 지나가게 만약에 이래 생겼다 그래봐. 만약에 이래 생겼으면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겠어요? 여기 x좌표 이합니다라는 그런 해가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 등호가 없잖아. 지금 이렇게 생기면은 이 부등식 풀었을 때 여기 x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하라는 해가 나오거든. 근데 그런 거 안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뭔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직선이 방금 내가 그린 것처럼 이게 이 곡선을 뚫고 지나가게 그런 식으로 생기면 절대로 이런 형태의 해가 나올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까지 들죠. 이래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탈락. 이 말까지 이해되지? 이제 뭔 생각만 하면 돼.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될까 말이야. 내가 되는 거 딱 하나 예를 들어볼까? 내가 되는 거를 딱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 직선이 이래 생겨봐. 이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 부등식 풀면 무슨 해가 나와? 1 미만이라는 해 나올 거 아니야. 완벽히 만족하네. 자, 이게 내가 되는 걸 구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기려면은 A, 그러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 A가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될까라는 거죠. 조금만 더 해봐. 자, 5분 고고 이해는 했잖아. 지금까지 한 말 최종 종합하면 뭘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뚫고 지나가면 안 되고 아예 그래프가 없는 곳을 지나든지 아니면은 저 빵꾸 뚫린 점 있지. 빵꾸 뚫린 점을 지나도 되죠. 그렇죠? 이거 미분을 하면 조금 쉽게 되는 게 있다. 요 2차 함수 있잖아. 요 2차 함수가 y는 x제곱이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은 2x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에다가 x자리에 1을 넣어봐. y 프라임 2가 되죠. 그게 뭔 소리냐면 딱 이 빵꾸 뚫린 이 점 있지. 딱 빵꾸 뚫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다. 근데 이 점이랑 요 빵꾸랑 그냥 이었을 때 선분의 기울기가 2거든. 그쵸? 그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 이 빵꾸까지 선분을 끄으면은 그게 곧 이 점에서의 접선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직선이 딱 이 빵꾸를 지날 때 그때 기울기가 2겠지. 그쵸? 딱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등식 풀면 무슨 해가 나와? 그냥 똑같이 1 미만인 해가 나옵니다. 1 미만이라는 해가. 자, 뭐 알아냈어? A가 2 하면 된다. 일단 이 범위 하나 나왔네. 확실하게 나왔지? 자, 일단 이거 나왔고 또 하나 좀 더 찾아야 됩니다. 그건 너희가 찾아보자. 고고. 이한테 뭐보다는 커야겠냐? 1보다는 커야겠네. 기울기가 1일 때 그려봐봐. 기울기가 1일 때 이래 생겼겠지. 그치?
이래 생기면 안 되잖아. 이래 생기면 1 이하라는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뭐 미만이라는 해가 나오려면은 1보다는 커야겠구나. 오케이? 내가 벌써 하나 구해버렸네 범위. 근데 이거 범위 두 개거든. 이거 말고 또 범위 하나 더 있거든. 될 수 있는 게. 그럼 그것만 찾으면 끝나 이제. 내가 반은 했네요. 딱 한 군데 더 돼. 이쪽에 되지 지금. 여기 빈틈을 지날 때가 또 되잖아, 그렇지? 이제 이것만 구하면 끝납니다. 그럼 저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기울기가 모일 때부터 모일 때까지인지만 하면 되겠네. 접할 때 구해야 되네. 접할 때 구하는 게 조금 귀찮네. 접할 때보다 이하여야겠네. 그 다음에 여기 빵꾸를 지날 때 보다 이상이어야겠네. 요거 두 개 기울기 구하면 돼. 요때 기울기, 요때 기울기. 그거 두 개만 구하면 끝나네. 왜냐면 딴 데는 안 되나요? 딴 데는 될 수가 없다. 딴 데는 요 빈틈을 지날 수가 없다. 무조건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딱 저 두 기울기만 구하면 돼. 뭔 소리인지 이해는 되지?
이건 답 낸 거 맞나? 답 냈지? 접할 때 기울기, 요거 지날 때 기울기에서 요거 기울기 이상, 요거 기울기 이하 하면은 범위 두 개 나오고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라. 너무 쉽다. 저건 자체가 연립부등식입니다. 왼쪽 부등식의 범위랑 오른쪽 부등식의 범위랑의 공통 범위가 저 부등식의 한 거거든. 근데 바로 뭘 할 수 있죠? 오른쪽 부등식은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왼쪽론 범위랑 모든 실수 범위랑 공통 범위는 그냥 왼쪽식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끝났죠. 저 식은 끝났다는 말이야 벌써. 왜 항상 성립하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부등식은 이 함수가 요 함수 위에 있는 범위가 어딘지 얘기하라는 거잖아. 무조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부등식에는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림으로 해야겠다. 진짜 좌변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변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갖고 101번도 그림으로 해봐요. 범위를 나눠 살려면 너무 극혐이거든, 그치? 범위를 나눠 살려면 엄청나게 4개로 나눠야 돼. 아이고.
자, 100번은 시간이 됐구나. 100번은 이제 쌤 얘기를 들읍시다. 아까 전에 방금 말했던 대로 요 부등식을 풀면 통째로 해가 뭐다? 오른쪽 이 범위랑 왼쪽 이 범위의 공통범위는 곧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놈의 해가 이 범위가 요 부등식을 항상 만족을 시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걸 의미합니다. y는 얘라는 이 함수 있지? 이 함수를 딱 요 범위만 그렸더니 요거는 직선이죠. 무조건 요 직선 밑에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y는 절대값 x-2라는 함수가 2에서 v자로 이렇게 생긴 놈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함수를 딱 이 범위만 그리라고. 그러니까 3분의 4부터 3분의 8까지 이렇게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까지 문제 없죠? 그렇죠? 뭐 3분의 4를 넣건 3분의 8을 넣건 뭐 나오냐 이거. 3분의 2 나오지, 그치? 자, 현재 이 함수를 딱 저 범위만 그린 게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라고? 요 놈이 지금 이 잘린 요 부분이 이 직선 밑에 있었다. 알겠죠? 4가 대충 여기 있고, 그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4를 지나는 이 직선이 요것보다 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겨야 된다는 이런 말이잖아. 그치? 기울기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면 덜 기울어질수록 기울기가 더 큰 겁니다. 그럼 A가 제일 크고 싶으면 뭔 소리인데? 이 직선이 살살살 내려오다가 최대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그 소리죠.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겠어요? 딱 요 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다. 오케이? 요놈 x 자리에 3분의 8, y 자리에 3분의 2 넣으면은 그게 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때 A 값이. 쉽지? 머리 들어가고 있나? (101번도) 그림 그려서 해봐요. 진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란 말이에요. 그리면 끝난다. 오, 잘하고 있다. 오, 잘한다. 다음 주부터는 주간 테스트 해야 되네. 재밌겠다. 그거 10개 중에 7개 맞춰야 되는 거 이제. 그거 7개 안 되면 탈락. 탈락하면 어떻게 돼요? 보강해요. 스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문자도 가요. 평균이 몇 점인데 이 학생은 몇 점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다. K라는 놈도 여튼 실수입니다. 그러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판별식을 썼을 때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끝나요. 재밌죠?
뭔가 이상해. 이렇게 생긴 거는 요 사이에 플러스일 때 그래 생기죠. 이거는 이래 안 생겼어요. 네, 안타깝지만 다시 해야겠다. 절대값끼리 더했을 때만 그래 생겼다. 그림이 끝나네. 쉽다. 1번은 하재. 그림 이래 그리면 그냥 바로 끝나네. 절대값끼리 절대값 두 놈을 뺀 함수는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원래. 그림 이래 그린 거 맞나? 이래 그리면 이제 답은 바로 나오네.
정현이 이거 밴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라. 이거 2시간밖에 안 돼서 이거 끄고 다시 켜자.